여러분, 솔직히 우리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어요? 이 시기마다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우리는 언젠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 문제가 생겼어.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당장 생계가 무너지는데. 지금도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등등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제도가 이걸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딱 30초 만에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대한민국 최초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에서 충북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라이더나 뭐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걸로 사실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로 진입하는 인원 자체가 많거든요. 그 한 3년 전에 26만 명 등록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25년인가 24년 자료로 보면 38만 명이 배달 라이더를 한다고 합니다. 비임금 노동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비임금 노동자가 201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430만 명 있었어요. 근데 2024년쯤 기준으로 81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배로. 거의 2배가 늘었네요. 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던 분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한편으로는 사실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좀 일을 억지로 나가야 되는 순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세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 소득이란 정해져 있지 않고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랑 매일매일이 대기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아프면 나 진짜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아파야 될까요? 뭐 사실 골절 정도 나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일해야죠. 날마다 얼마 벌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일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고용 형태로 보면 특수고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이고 택배기사도 특수고용이고 방과후 강사도 특수고용인 건데, 근데 과거에 이 사람들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거든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을 때는 노동에 드는 경비를 회사가 내줬었고 아파도 쉴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특수고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노동에 드는 경비,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 기름값 같은 거 배달라이더가 다 내고, 오토바이를 산 비용 그리고 정비 비용을 배달라이더가 내는 상황.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노동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다시 보장됐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주로 건강에 관한 걸까요?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버는 소득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변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정해진 임금이라는 게 필요하다. 뭐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는 최저보수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달라이더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 차원에서는 도급제 최저임금, 건당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병수당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어떤 거예요? 일할 때 다치는 건 사실 산재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주말에 쉬다가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골절이 됐어. 일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쉰다 쳤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무급 휴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데 쉴 수 있겠냐고요, 제대로. 노동 외에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치료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지급하는 제도가 상병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기업의 입장에서도 라이더들한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 일수를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주휴수당을 주는 것도 일정 정도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다시 주말에 온전히 휴식하고 와서 돌아와서 노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재생산 노동을 왜 특수고용 노동자만은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 약간 문제를 약간 정부가 좀 해결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이 라이더가 산재 1위 업종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산재 사고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에는 사회에 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 비용을 왜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해줘야 되나요?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치면은 결국에 그 책임에 따른 비용은 사회가 짊어지는 거거든요. 사회가 짊어진다는 거는 다른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이 가져갈 이유는 국민들이 대신 내준 겁니다. 이게 과연 그 사회 입장에서 건강할까요? 한세님께서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배달라이더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다 부담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배달라이더랑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평생 안 냅니다. 국민연금 고갈 얘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만한 사람들을 못 납부하게 만드는 현재의 체계가 맞냐는 거죠. 더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끔 만들게 해야 효능감도 더 생겨서 사실은 국민연금의 고갈과 건강보험 재정적 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대 보험에 대해서 꾸준히 낼 수 있게 만드는 체계가 한편으로는 2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삶을 더 자기 실현을 고민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있는 지방의회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 지방의회에 정책 복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으지 않아도 돼요. 나 한 사람만 참여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해주고 계약 문제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하지 않게 법률 상담을 지자체가 해주는 거죠. 직장에 안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도 힘든 일 생겼을 때 손 뻗을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30초만 투자해서 우리 동네 이 정책 만들어 달라고 복붙 요구를 하면 이 요구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방의회는 빠르면 3개월 만에 정책이 새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금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래서 단 한 번의 정책 복붙입니다. 정치, 이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